이 시간에는 1914년에 프로이드가 쓴 기억 반복 그리고 극복 과정, Remembering, Repeating and Working to 라는 논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논문은 전이 분석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논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어떤 환자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이런 경험을 언어로 표현할 능력이 없음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기억에는 없는데 이런 기억들이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일반적인 삶 속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분석 속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대신에 행동으로 반복되는 사례들이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권위적인 대상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분과 대립관계에 서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직장을 옮기면서도 상사하고 같이 잘 지내지 못해서 계속 반복되는데, 자기가 떠나거나 상대방이 자기를 떠나게 하거나 하는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버림받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지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반복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정신분석적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 억압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 억압된 원천으로부터 어떤 금지나 부적절한 태도나 병지적 성격 특성들이 오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모아져서 이 사람이 현재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 패턴, 이 사람 성격 구조 속에 이미 억압된 것들의 영향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 어떤 이니비션이라고 보통 금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부적절한 태도나 병리적인 성격 특성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경험하고 관련시키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현재 성격 특성인 것으로만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은 특히 치료 관계에 오게 되면 전이나 저항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반복하는 과정이 바로 하나의 전이로 드러나고, 또 치료가 잘 진전되지 못하도록 결국 방해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이러한 전이나 저항들이 계속해서 치료에 드러나고 치료를 방해하는 상황이 반복될 때, 어떤 경우는 이 반복할 때 드러나는 전이 정서가 긍정적인 때는 좀 더 나은데, 부정적일 때는 그 힘이 워낙 커서 본인이 과거를 기억해내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치료가 이 전이 속에 드러나고 있는
본인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을 치료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게 과거에 이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일에 무리하게 연결시킬 수는 없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어떤 힘으로서, 현재 움직이는 이런 세력으로서 이것을 이해하고 치료 세팅에서는 계속 다루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반복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는 이 전이의 정서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프로이드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이가 긍정적일 때는 환자가 기억을 좀 더 잘 해내는 경향이 있는데, 전이가 부정적이고 저항이 더욱 강할 때는 행동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 반복 강박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전이 관계 자체가 반복에 이 덫에 걸려서 치료 자체가 반복해서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치료를 받겠다고 해서 치료 동맹, 워킹 얼라이언스, 작업 동맹을 맺었던 것들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 행동으로 깨트려지는 예를 봅니다. 그렇지만 치료 세팅에서 분석가가 이 전이를 적절하게 다룬다면 분석가는 환자의 이 반복 충동을 억제할 수 있고 그것을 기억하는 동기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프로이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행동하려고 하는 패턴에서 이 반복 충동을 억제하고 그 대신에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이, 기억하려고 하는 동기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경우에 분석가가 저항이라고 이름 붙여주거나 이걸 저항이라고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쉽게 이게 이런 반복 충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알아도, 그래서 해석이나 설명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알려준다고 해도 즉각 이런 반복 충동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임상에서는 계속해서 경험됩니다. 그래서 분석가는 환자가 이제 조금 이걸 알게 되면서 자기가 어떤 저항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친숙하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잘 벗어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그 상황 속에서 치료에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규칙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환상이나 무엇이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숨기거나 선택하거나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말하도록 하는 이 과정을 지속해 나간다면, 이런 분석 작업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점차 지금까지의 이런 패턴, 반복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반복 패턴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찰이 있다고 해서 바로 내담자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워킹 트루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이제 인사이트가 있어도 바로 거기에서 그 인사이트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것을 지겨울 만큼 본인이 싫어하면서도 반복하면서 점차 이 통찰이 깊어지고 그게 정서적으로도 자기에게 너무 싫은 경험으로 이해되면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어떤 치유의 과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워킹 툴, 어떤 분들은 이걸 훈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의 훈습 기간이 필요한지는
분석가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가 이러한 반복 충동으로부터 충분한 분석 작업을 거쳐서 빠져나오는데 필요한 시간을, 환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정신분석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신분석가가 너무 조급하게 환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통찰을 통해서 보게 된 이 반복 충동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재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저항만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환자가 충분히 소화하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인내롭게 같이 이 여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인내롭게 내담자가 이 어려운 작업, 그래서 반복 충동으로서 빠져나오는 이 과정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함께 하며 충분하게 조력자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이 분석가에게 부여된 어떤 역할인데, 분석가가 너무 액티브하게 본인 판단 위주로 환자의 정서나 환자의 준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빠른 회복을 재촉한다고 한다면 이 분석 과정이 오히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중간에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